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돈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되었을 때 이를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일반적인 은행 계좌 이체에서는 차고 송금 시 금융기관을 통해 비교적 쉽게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며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모데스크에서는 이처럼 잘못 보낸 비트코인 1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충격적인 현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법적 쟁점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실수로 지급된 비트코인 약 1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차고 송금과는 달리 가상자산은 송금 후 수신자가 마음대로 써버려도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액을 회수하는 과정이 상당히 순탄치 않다고 하는데요. 이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명확성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2018년 발생했던 한 사건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그리스 국적의 한 투자자 A씨는 실수로 200비트코인을 한국인 B씨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상당한 가치를 지녔던 이 비트코인은 B씨에게 돌아갔지만 B씨는 A씨의 간절한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이 비트코인을 팔아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B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하며 법적 책임을 묻고자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예상 밖의 무죄였습니다. 법원이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이 화폐와 같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즉, 현금이나 귀금속처럼 만져지거나 소유권을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는데요.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비트코인이 재물로 인정되지 않으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후 유사한 사례의 다른 재판에서도 규정이 명확히 없는 상황에서는 형사상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는 결과가 반복되었습니다. 전 블록체인법 학회장을 지낸 이정혜 변호사는 이러한 판결 경향에 대해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자산, 즉 돈하고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고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법률이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비록 비트코인이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거래되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그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법제도의 발전이 더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송금된 비트코인을 돌려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비트코인이 물리적인 재물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가치는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횡령죄와 같은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차고 송금 당시에 비트코인 가치만큼 돈으로 돌려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만은 않은데요. 만약 상대방이 그 돈을 모두 써버려서 재산이 없거나 파산 상태라면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돈을 돌려받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한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명확한 판례나 법적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규율해야 할 법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실제로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는 물론 발행이나 유통, 그리고 투명한 공시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입법기관들이 가상자산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규제 프레임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며 그 사이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법적 공백은 단순한 차고 송금 문제를 넘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범죄나 분쟁 발생 시 투자자들을 더욱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금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잠재적인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같은 명확한 법률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미치의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했으며
미국 또한 다양한 연방 및 주단위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이 가상자산 관련 법적 공백을 지속한다면 국내 투자자 보호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 측면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 차고 송금이라는 사례는 비단 한두 명의 개인적 피해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자산에 대한 우리 법 체계의 미흡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입법기관은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디지털 자산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정의와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자 선결 과제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자들 역시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송금 시에는 주소와 수량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수적이며 만약 차고 송금이 발생했다면 즉시 거래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소송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을 넘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 또한 투자자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모모데스크에서는 비트코인 차고 송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핵심은 가상자산이 경제적 가치는 인정받지만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형법상 재물로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차고 송금 피해 회수가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제도가 급격히 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법적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